ITQ 액세스 7월 기출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에 앞서서 기출문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license.kpc.or.kr을 들어가면 ITQ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이 KPC 자격 홈페이지이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이 자료실이 있죠. 자료실을 클릭하면은 여기 시험 정보에 기출 샘플 문제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종목 전체를 첫 번째 정보 기술 자격 ITQ를 선택하고 제목에는 이제 액세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최근 2020년 9월까지의 문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액세스 문제의 유형은 다운을 받게 되면 뭐 한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는 유형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유형이 있었죠. A, B, C형 뭐 또는 한글 같은 경우는 D형까지 요새 나오고 있는데요. 액세스는 모든 문제 유형이 B형입니다. B형 하나로만 나오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B형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7월 기출문제인데요. 7월 기출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문제를 이제 월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난이도에 좀 약간 좀 어렵고 쉽고의 그런 난이도의 차이가 약간씩은 있는데 7월 문제는 비교적 무난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7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에 앞서서 배점을 살펴보면 액세스는 500점 만점으로 400점 이상이 되어야지 A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그 테이블에 관련된 문제는 100점입니다. 테이블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문제 하나가 있고요. 직접 작성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100점이고요. 두 번째는 쿼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쿼리는 계산 쿼리에 관련된 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테이블을 두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조인을 해서 합친 다음에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조인 쿼리에 관련된 문제 80점이 있습니다. 계산 쿼리 90점, 조인 쿼리 80점이 되겠고요. 이 앞서 만든 쿼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폼을 설계할 때는 두 개의 폼을 만듭니다. 먼저 이 관리 코드가 들어가 있는 폼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하이 폼, 편성 관리에 필드가 8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필드를 만들어서 하이 폼을 처음 만든 폼에다가 합쳐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그림을 넣고 이 보고서라는 단추를 넣어서 얘를 클릭했을 때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 문제는 80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블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70점으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1번 테이블 작성하는 것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엑셀 데이터와 다음 조건을 이용하여 테이블을 작성하세요. 자,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 다운을 받게 되면은 이제 액세스 문제와 답안 엑셀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받아서 불러오면 되겠고요. 7월형인데 요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엑셀 화면이고요. 메뉴 표시줄의 외부 데이터, 홈, 만들기, 외부 데이터에 엑셀을 클릭해 볼까요? 엑셀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를 선택한 다음에 찾아보기를 눌러서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오세요. 자, 이렇게 엑셀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정되어 있는 뭐 바탕화면이라던가 뭐 내문서라던가 거기에 저장을 시켜놓고 그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고요. 첫 번째 선택이 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눌렀더니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음. 해제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체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반드시 여기선 체크를 해야겠고요. 다음 다시 한번 다음을 누른 다음에
기본 키 부분은 관리 코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키를 관리 코드로 바꾸지 않아도 되죠. 관리 코드 바로 나오니까 관리 코드를 해준 다음에 다음을 눌러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유형이 아까 어떻게 됐죠? 유형은 지금 이 비유형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마침을 눌러주면 되겠어요. 자, 마침을 눌러주고 여기서 닫기를 눌러주면 지금 외부 데이터 불러온 게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왼쪽에 있는 비유형 테이블 1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요거를 닫을까요? 테이블 1을 닫으면 테이블 1을 닫고 여기 비유형을 따당 눌러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로 해줘야 될 게 얘를 보면서 필드와 데이터 형식을 보면서 입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갈까요?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전에 한 가지 조금 이렇게 빼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 닫고 요 비유형이 아니라 요 테이블의 이름은 방송 편성 관리로 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아까 나왔을 때 방송 편성 관리를 적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방송 편성 관리라고 이름을 바꿔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닫고 왼쪽에 비유형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를 눌러볼까요? 이름 바꾸기에서 방송 편성 관리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다시 따닥 오른쪽 하단에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관리 코드부터 하나씩 볼 거예요. 관리 코드는 크기는 5로 하라 그랬네요. 텍스트에 5. 텍스트 돼 있으니까 아래쪽에 5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명은 텍스트에 15로 돼 있네요. 아래쪽에 여기를 15로 바꿔주고요. 방송 요일은 텍스트에 10으로 하라 그랬네요. 10으로 바꿔주고 방송 시간은 날짜 시간의 간단한 시간입니다. 날짜 시간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 형식을 보면 아래 누르면 간단한 시간이 제일 밑에 있죠. 여기를 눌러주고요. 평균 시청률은 숫자의 실수 더블로 하라 그랬네요. 평균 시청률은 숫자의 실수 더블로 되어 있고요. 백분율로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형식을 보면은 여기 아래 화살표를 내리면 백분율이 여기 있죠. 백분율 선택. 자, 그 다음에 광고 협찬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에 출력 형태는 나와 있으니까 광고 협찬수의 숫자, 정수의 유효성 검사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광고 협찬수 적고 텍스트가 아니라 여기서 숫자로 하라 그랬죠. 숫자로 해준 다음에 정수로 하라 그랬는데 정수 롱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클릭해서 정수로 바꿔주고 유효성 검사를 해주는데 유효성 검사는 광고 협찬수는 10보다 작은 값의 데이터만 입력받도록 유효성 검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10보다 작은 거니까 광고 협찬수에 여기 유효성 검사 규칙 여기 있죠. 10보다 작다는 것은 작다 1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10보다 작다는 작다 10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얘를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다 10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 시트 보기로 넘어갈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넘어가서 저장하겠습니까? 얘를 눌러주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면 바로 그냥 얘를 눌러주면 되겠어요. 테스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아니오를 눌러도 되고 얘를 눌러도 돼요. 얘를 눌러도 시간이 별로 걸리진 않지만 얘나 아니오 아무거나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광고 협찬수까지 나왔는데 좀 전에 10보다 작다로 했을 때를 봤을 때 얘를 이제 입력을 할 건데요. 입력을 할 때는
3, 4, 7, 7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3, 그 다음에 4를 입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을 입력했다. 좀 전에 10보다 작은 값만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입력을 해볼까요? 3, 4, 7, 7, 5, 3, 4, 6, 5, 6.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문제하고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12.9%, 8.5%,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인데 여기는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 시청률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디자인 보기로 다시 가서 오른쪽에 디자인 보기로 가서 평균 시청률 클릭하고 소수 자릿수를 1로 바꿔볼까요? 1로 바꾸고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를 가면 저장을 하고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글자 잘리는 거는 이 사이 경계선을 눌러서 따닥 눌러주면 이렇게 다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방송 편성 관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닫기를 눌러서 얘를 눌러줄까요?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는 다시 클릭해서 열면 되니까 이렇게 닫아주고 두 번째 테이블 두 번째는 직접 작성입니다. 직접 작성은 요거를 직접 작성을 하는데요. 작성하기에 앞서서 디자인 보기에서 필드 이름과 데이터 형식, 크기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테이블을 만들 때는 메뉴 표시를 만들기를 가서 밑에 테이블 디자인이 있죠. 테이블 디자인 클릭. 자, 필드 이름을 여기부터 적어줄 거예요. 관리 코드부터 해서 5개를 적어줄 거고 데이터 형식 크기를 같이 적어볼까요? 문제를 보면서 같이 적어볼까요? 먼저 관리 코드. 자, 엔터를 눌러주면 되고 텍스트는 5가 되겠습니다. 텍스트는 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담당 PD명. 담당 PD명은 텍스트고 얘도 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락처이고요. 연락처도 텍스트로 하라 그랬죠. 13입니다. 그 다음에 제작 경력은 숫자로 하라 그랬네요. 제작 경력은 숫자로 하는데 정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정수롱이 되어 있는데 정수롱이 아니라 정수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담당 업무인데요. 얘는 텍스트이고요. 5인데 콤보 상자로 하라 그랬어요. 일단 5로 해준 다음에 콤보 상자는 조회를 갈까요? 조회를 가서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꿔주고요. 여기에서는 목록 값을 입력을 해야 돼요. 드라마, 연애, 뉴스만 허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횡 원본 유형을 테이블 쿼리가 아니라 값 목록으로 해준 다음에 횡 원본을 여기 문제 나와 있는 대로 드라마, 연애, 뉴스라고 해줄까요? 드라마, 콤마, 연애, 뉴스라고 엔터를 치면 콤마가 돼 있지만 실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세미콜론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드라마, 연애, 뉴스 여기까지 데이터 시트 보기를 가보면 저장을 하라 그랬는데요. 이 저장은 담당자 정보라고 저장을 할까요? 담당자 정보라고 저장을 하고요. 기본 키는 여기서 정의하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앞서 첫 번째 테이블은 기본 키를 정의했지만 여기는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요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먼저 아까 전에 얘를 먼저 한번 볼까요? 콤보 상자에 얘만 입력하라 그랬는데 담당 업무를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드라마, 연애, 뉴스. 자, 콤보 상자 역할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할 때는 뭐 각자의 그 원하는 방식에 따라 입력을 하면 되겠지만 7월 기출 문제는 조금 이 출력 형태가 좀 쉽게 나온 편인데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한글 나왔다, 영어 나왔다, 한글 나왔다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한 줄씩 입력을 하게 되면은 계속 한영키를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쉽게 입력을 하기 위해서 세로로 먼저 입력을 할 거예요. 세로로 입력을 하는 게 좀 더 빠를 거고 시험을 보러 갈 때는 제한된 시간 60분이기 때문에 60분 내에 단 1분 1초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식은 세로로 먼저 입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뭐 이 방식이 원치 않다면은 가로로 먼저 입력을 해도 되지만 중간중간에 하영키를 바꿔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관리 코드부터 입력을 해보면 30463. 자, 세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11201, 10023, 12341, 30821, 23213, 12042, 35493, 2302, 23452. 자, 이렇게 입력됐으면 담당 PD명 홍지우, 윤재식, 이을지, 엄꺽정, 강복주, 온누리, 진사임, 주한철, 김만종, 신재현. 자, 연락처 070 물음표 1111. 자, 글자가 안 보이는 거는 이렇게 따닥 눌러줄까요? 자, 01022 물음표. 자, 070 070과 010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잘 봐야겠죠. 070 44 물음표 4444 010. 자, 제작 경력 입력하겠습니다. 자, 담당 업무는 여기서 콤보 박스니까 선택을 하면 되겠죠. 문제 보고 해당되는 걸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다 됐죠.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됐으면 저장 단추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테이블 두 번째 게 모두 끝났습니다. 자, 테이블 요거 닫고요. 필요할 때마다 왼쪽에서 불러오면 되니까 닫아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 세 번째는 계산 쿼리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먼저 방송 편성 관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쿼리를 완성하라 그랬어요. 방송 편성 관리라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 건데 여기 보니까 출력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줄 거고요. 먼저 방송 편성 관리를 선택합니다. 방송 편성 관리 선택하고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선택할까요? 쿼리 디자인 선택하고 방송 편성 관리 선택, 여기서 추가를 누를까요? 그럼 방송 편성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이거는 닫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약간 늘려주고요. 문제를 보면서 넣어줄 건데요. 관리 코드 더블 클릭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 구분인데 구분이 여기 없어요. 없는 거는 함수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구분, VOD 시청료, 월 이용료.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될 거고요. 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 구분, 관리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1이면 가족 대상, 2이면 청소년 대상, 3이면 특별로 적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choose와 left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eft라는 것은 관리 코드라는 필드의 첫 번째 글자가 1이면 가족 대상, 그렇지 2면 청소년 대상, 3이면 특별이라는 얘기이고요. 이 choose 함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left 자, 이거를 다시 보면은 choose 함수라는 것은 이제 인수 값이 들어가고요. 이 값이 1이면 값 1을, 2면 값 2를, 3이면 값 3을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리 코드라는 필드의 왼쪽에 첫 번째 글자가 1이면 가족 대상, 2이면 청소년 대상, 3이면 특별인데요. 실제 입력을 할 때는 여기 지금 필드 사이에는 이런 대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괄호를 실제 입력을 할 때는 입력을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대괄호를 적지 않아도 엔터를 치는 순간 이 대괄호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가로를 열고 대괄호를 열고 이렇게 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같이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입력을 하는 방법은 자,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F2를 눌러볼까요? 자, 단축키 컨트롤 F2를 눌러볼 거예요. 자, 컨트롤 F2를 누르면 컨트롤 F2를 이렇게 누르면 식 작성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력을 할 건데요. 먼저 입력을 할 때는 필드 이름을 적고 구분 콜론 이렇게 적은 다음에 레프트 함수를 먼저 적어볼까요? 추구조를 적어야 되는데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레프트를 먼저 적어볼게요. 레프트에 관리 코드라는 필드의 첫 번째 글자가 1이면 이게 지금 레프트에 관리 코드 필드의 왼쪽에 첫 번째 글자예요. 원래 관리 코드에는 대괄호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걸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일단 놔두고 자 여기에서 대소문자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choose 가로 열고 left 이게 이제 인수가 되겠죠. 이 인수가 1이라면 문제에서는 이제 가족 대상 2라면 청소년 대상 3이라면 특별로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오른쪽에 한번 눌러줘서 이상이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다시 한번 얘를 클릭해서 컨트롤 F2를 누르면 관리 코드라는 필드에 아까 대괄호를 적지 않았지만 대괄호가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거를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해서 1이면 가족 대상 첫 번째 글자가 2면 청소년 대상 3이면 특별로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요. 자, 일단 요거를 저장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해볼까요? 저장을 지금 해볼 건데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프로그램명을 넣으라 그랬죠. 프로그램명 따당 눌러주고 자, 문제를 보면서 입력을 해볼까요? 프로그램명, 그 다음에 방송 요일, 그 다음 방송 시간, 그 다음에 이제 VOD 시청료인데요. VOD 시청료는 방송 요일이 금토 또는 토일인 경우에는 1200, 방송 시간이 12시 이후이면 800, 방송 시간이 12시 미만이면 300으로 적용을 하는데 스위치 오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스위치 오함수. 스위치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스위치 식1이 식의 목록을 평가한 후에 참이면은 값 1을 반환, 식2가 참이면 값 2를, 식3이면 값 3을 반환하는데요. 예를 들어 스위치의 레프트에 코드라는 필드의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서울을 출력하고 첫 번째 글자가 B면 부산을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스위치 함수에 이 방송 요일이라는 게 코드가 아니라 방송 요일이 들어가야겠죠. 방송 요일이 방송 요일이 금토 또는 그러니까 5화가 들어가겠죠. 토 1인 경우에는 1200. 방송 시간이 12시 이후
이유라는 것은 해당 시간 포함이니까 크거나 같다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12시 미만이면 작다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방송요일이 금토 또는 토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거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적어주면 되는데 VOD 시청률의 콜론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 보면은 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방송요일이 금토 또는 방송요일이 토일인 경우에는 1200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방송 시간을 나타낼 때는 샵과 샵으로 끝나는데 오후 12시는 오후, 그 다음에 12:00:00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방송 시간이 샵으로 해서 샵으로 끝납니다. 자, 요거를 그러니까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앞뒤로 샵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요거를 같이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VOD 시청료니까 VOD 시청료는 여기에서 컨트롤 F2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VOD 시청료 그 다음에 스위치 함수 입력할 거고요. SWITCH 대소문자 구별이 없습니다. 방송요일 원래는 대괄호를 적는 게 맞지만 적지 않아도 자동으로 아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럼 방송요일은 쌍따옴표 금토 또는 한 칸 띄고 오와 또는 토일인 경우에는 쌍따옴표 토일인 경우에는 여기에 방송요일 하나 적어줘야겠네요. 방송요일이 토일인 경우 그러니까 방송요일이 금토이거나 토일인 경우에는 쉼표 1200을 출력하고 아까 스위치 함수의 공식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식을 적어줄 거예요. 두 번째 식은 방송 시간이 오후 12시를 포함해서 오후 12시를 포함한다면 크거나 같다. 여기서 샵을 입력을 해줘요. 샵을 입력하고 뒤에도 샵을 입력할 거예요. 끝나는 시간 오후 한 칸 띄고 12시 콜론 00 콜론 00 이거라면 800을 입력하고 세 번째 식이 나왔죠. 방송 시간이 12시 미만이면 작다. 샵 뒤에 샵 여기서는 오후 한 칸 띄고 12 콜론 00 콜론 00 샵으로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300 가로 닫고 지금 요거는 요런 형식으로 적었어요. 요거는 식 1이면 갑 1, 식 2면 갑 2, 식 3이면 갑 3을 출력하라는 내용이고요. 확인을 눌러줄까요? 오른쪽 한번 눌러줘서 이상이 없는 걸 확인을 했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가면 800. 자, 여기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를? 자, 방송 요일이 금토나 토일인 경우를 보면 금토나 토일인 경우에는 1200 들어갔죠. 금토나 토일인 경우에는 1200이 들어갔고 그 외에 방송 시간이 12시 이상이면은 800을 넣으라 그랬어요. 여기 800 들어갔죠. 300은 12시 미만인 경우에는 300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 잘 들어간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시청률, 월 이용료, 광고 협찬수. 디자인 보기를 가서 평균 시청률 따닥. 그 다음에 월 이용료가 있네요. 월 이용료는 여기 클릭해서 월 이용료는 평균 시청률이 15% 이상이면 12,000, 그렇지 않으면 9,000으로 적용을 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앞서 봤던 함수에 비해서는 조금 비교적 간단한 내용인데요. 월 평균 시청률이 15%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if 함수가 나오는데 if 함수는 엑셀과 다른 점은 if가 아니라 iif가 나온다는 거. 공식은 논리식이 참이면 값 1을, 거짓이면 값 2를 결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수량이라는 필드에 있는 값이 100보다 크다면 달성, 그렇지 않으면 미달성으로 표기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문제는 월 이용료니까 평균 시청률이 15% 이상이면 12,000, 그렇지 않으면 9,000으로 나타나는데 100%를 XS에서는 1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50%라 그러면 0.5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15%라면 0.15가 되겠죠. 평균 시청률이 0.15보다 크거나 같다면 12,000, 그렇지 않으면 9,000으로 표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입력을 해볼까요? 컨트롤 F2. 컨트롤 F2에 여기 월 이용료 IIF 대소문자 구별이 없다고 그랬고 평균 시청률이 크거나 같다 0.15 이렇다면 쉼표 12,000, 그렇지 않으면 9,00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입력된 거는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그러면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을 누르고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 눌렀을 때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맞는 거고, 다시 컨트롤 F2 누르면 평균 시청률이라는 필드에 아까 대괄호를 넣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대괄호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평균 시청률이 19.4, 23.1, 12,000일 때를 보면은 15% 이상일 때는 12,000, 그렇지 않을 때는 9,000으로 표기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에 보면은 VOD 시청료와 월 이용료는 쉼표가 세 자리 간격으로 되어 있고 통화 표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번에 VOD 시청료와 월 이용료는 통화 형식으로, 평균 시청률에 대해서는 내림차순.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점점 숫자가 작아진다는 내용이고, 얘를 입력을 해볼까요? 자, 디자인 보기를 가서 먼저 월 이용료와 VOD 시청료와 월 이용료, 그러니까 VOD 시청료 클릭해서 이쯤에 클릭해서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F4번을 눌러주면, F4번 눌렀을 때 안 나오면 오른쪽 마우스의 제일 밑에 속성을 눌러주고, 지금 VOD 시청률 밑에 여기 이 부분에 클릭을 한 다음에 형식에 통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월 이용료를 해주라 그랬죠. 월 이용료 이쯤에 가서 형식에 통화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 가면은 VOD 시청료와 월 이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 시청률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 시청률은 디자인 보기 가서 평균 시청률의 세 번째 정렬에 클릭해서 내림차순을 눌러주면 크기가 큰 거부터 내려오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23.1, 19.4, 12.9 여기까지 해서 계산 쿼리를 완성을 했고요.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은 쿼리의 이름은 방송 편성 관리 현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그러면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 단추 왼쪽 상단에 누르면 쿼리 이름이 나오죠. 이 이름을 방송 편성 관리 현황, 방송 편성 관리 현황이라고 저장을 할까요? 확인. 왼쪽에 쿼리에 들어갔고요. 닫을까요? 이거를 필요할 때마다 클릭해서 갖고 오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는 조인 쿼리를 해줄 건데요. 조인 쿼리는 앞에 만든 테이블 두 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쿼리를 완성하세요. 자, 그러면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다시 한번 클릭할까요?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두 개를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고 추가를 눌러볼까요?
닫기. 얘는 닫고 안 보이는 건 이렇게 할까요? 저는 보통 기본 키가 나온 거를 왼쪽에다가 보통 주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뭐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 키도가 그 기본 키가 있는 데를 왼쪽으로 넣는 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위치를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를 보고 이제 하면 되는데 여기 프로그램명, 방송요일, 담당 PD명, 제작 경력, 담당 업무 얘를 갖고 올까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프로그램명 따닥 들어갔죠, 여기. 두 번째 방송요일 따닥. 세 번째 담당 PD명 오른쪽에 있죠, 따닥. 그 다음에 제작 경력 따닥. 그 다음에 담당 업무 따닥.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문제의 답은 이렇게만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광고 협찬수가 6 이상인 데이터 중에서 광고 협찬수가 여기 출력 형태 나오지 않지만 조건엔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디자인 보기 가서 광고 협찬수를 따당 눌러 주되 표시에는 해제를 한다. 표시엔 나오지 않지만 조건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광고 협찬수는 아까 똑같이 체크를 해지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1번, 2번은 된 건데 1번을 먼저 입력을 할까요? 방송 편성 관리 현황 한 칸 띄고 분석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저장. 자, 이 이름을 방송 편성 관리 현황 한 칸 띄고 분석 확인 눌러주고요. 두 번째 테이블 조인은 관리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한다. 이건 이미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이 선이 있죠. 선을 따당 누르면 관리 코드로 이미 되어 있고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된다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확인이든 취소든 바꾸지 않으니까 그대로 나와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 광고 협찬수가 6 이상인 데이터 중에서 담당 업무가 드라마이거나 연예인 데이터를 추출하고 담당 PD명을 기준으로 정렬하세요. 자, 요거는 광고 협찬수가 6 이상이니까 광고 협찬수에 여기 조건 있죠? 조건에 6 이상 6 이상이 뭐죠? 광고 협찬수의 그 6 이상이니까 6 이상은 자, 크거나 같다 6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6을 적어주는데 어디에 적어주냐면 광고 협찬수의 조건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6을 적어줄 거고요. 광고 협찬수 담당 업무가 드라마이거나 연예인 데이터를 추출하고 담당 업무는 여기고 옆에다가 드라마 한 칸 띄고 오와 연애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 글자 사이에는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생길 거예요. 드라마 또는 연예이고 담당 PD명을 기준으로 정렬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가면 이렇게 나왔죠. 여행 가보실까요? 아는 사람. 근데 여기서는 아는 사람 여행 가보실까요? 담당 PD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는데 진홍이니까 오름차수는 가나다라 마바사.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출석부에 가나다 순이 되겠고요. 타파 또는 1, 2, 3 이렇게 나가는 거를 말해요. 내림차순은 석차를 얘기할 수가 있죠. 석차. 뭐 끝에서 10, 9, 8 점점 내려가거나 아니면 하파타, 다나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진홍이니까 가나다라로 볼 때는 오름차순이 되겠죠. 담당 PD명을 오름차순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담당 PD명을 디자인북에서 담당 PD명을 정렬에 오름차순을 해준다면
다시 디자인 보기 가면은 아는 사람 여행 가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죠. 저장 단추 눌러서 완성이 다 끝났어요. 이거 닫고, 자, 그 다음에 쿼리 이제 폼을 만들 건데요. 폼은 앞서 만든 쿼리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방송 편성 관리 현황이라는 쿼리를 이용해서 이 폼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폼을 이제 만들어 볼까요? 방송 편성 관리 현황 폼은 두 개의 폼을 만드는데요. 먼저 이 폼을 만든 다음에 하이 폼을 만들 건데요. 하이 폼의 필드는 8개가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명부터 종류까지 해서 8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폼을 만드는 방법은 만들기에서 지금 테이블과 쿼리는 디자인이었지만 폼은 마법사를 들어가야 돼요. 폼 마법사를 클릭하는데 클릭하기 전에 어, 쿼리의 방송 편성 관리 현황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송 편성 관리 현황을 먼저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들어가면은 좀 더 쉽게 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방송 편성 관리 현황 폼 마법사 클릭할까요? 폼 마법사를 클릭하면 앞서 여기를 선택하니까 여기서 다시 다른 걸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처음에 다른 데가 선택되어 있다 그러면 그 테이블이든 쿼리든 거기가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기준은 방송 편성 관리 현황이라는 쿼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일단 선택을 하고 들어가서 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만들 거는 관리 코드를 먼저 만들 건데요. 관리 코드를 따닥 요 하나만 넣어주고 다음을 눌러볼까요? 열 형식 그대로 다음 수정을 해주고 여기 폼 이름은 방송 편성 관리 현황 한 칸 띄고 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칸만 띄고 폼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마침 자, 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요걸 조금 내리고 이게 지금 8 조금 넘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15까지 늘려볼까요? 그리고 얘도 약간 내리고 이 문제를 보면은 관리 코드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 선택하고 Shift 눌러서 같이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려주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너무 조금 흐릿하니까 이걸 드래그해서 형식에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맞춰주면 되겠고요. 일단 얘를 좀 가운데로 일단 이렇게 이동을 해볼 거고 여기에서 굴림 20포인트 굵게 가운데 맞춤 특수효과 그림자를 넣어 볼까요? 자, 여기 형식에 찾지 말고 굴림 엔터 그 다음에 20포인트 맞고 굵게 가운데 맞춤 특수효과를 그림자로 하라 그랬죠. 자,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속성이 있는데요. 속성의 특수효과를 그림자로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약간 조절해서 이렇게 맞춰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폼이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폼은 이제 여기를 만들 건데 하이폼이에요. 8개를 만들 거고요. 하이폼을 같이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방송 편성 관리 현황이라는 쿼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폼 마법사. 자, 이번에는 8개를 갖고 올 건데 프로그램명부터 종류까지. 자, 프로그램명 따닥, 구분 따닥, 방송 요일 따닥, 방송 시간 따닥, 평균 시청률 따닥, 광고 협찬수, 광고 협찬수를 앞서서 잠깐만 여기 잠깐 취소를 하고요. 광고 협찬수는 지금 여기 방송 편성 관리 현황을 누르면 월 이용료까지만 넣었었네요. 아까 보니까 광고 협찬수가 들어가죠. 함수가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했는데 광고 협찬수를 넣질 않았네요. 자, 그러면 광고 협찬수는 쿼리 여기 가서 다시 가서 광고 협찬수를 한번 넣어주면 되겠죠. 얘를 따닥 넣어주고 저장 단추 누른 다음에 얘를
닫아줄까요? 지금 쿼리에 그 필드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거니까 여기 들어갔죠. 자, 그러면 다시 방송 편성 관리 현황을 넣어준 다음에 만들기에서 폼 마법사 다시 한번 클릭하고 앞서서는 다 지웠는데 얘는 폼을 남겨두고 불러올 거예요. 폼은 남겨놓고 불러올 거예요. 폼 마법사에 보면은 이제 얘를 하나씩 선택하면 되겠죠. 프로그램명부터 종류까지. 자, 프로그램명, 구분, 방송요일, 방송시간, 평균 시청률, 광고 협찬수 들어갔죠 여기. 그 다음에 VOD 시청률. 마지막 보니까 종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마지막 게 하나가 없는데요. 이거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바꿀 거니까 뭐 관리 코드를 선택하든 월 이용료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선택을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 월 이용료 다음, 열형식 다음, 폼 디자인 수정에 얘 이름을 방송 편성 관리라고 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얘를 현황을 이렇게 지워주고 마침 눌러주면 되겠죠. 마침. 자, 그러면 하이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하이폼은 위에 얘가 필요가 없어요. 머리글과 바닥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폼 머리글 바닥글을 눌러주면 얘가 없어질 거예요. 삭제하겠습니까? 얘 눌러주고 아까 폼이 15가지였기 때문에 얘도 15가지로 늘려줄까요? 15.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자가 너무 흐릿하게 나오니까 글자를 검정색으로 바꿔주고 여기에서 정렬을 클릭해서 누적을 눌러주면 크기가 동일하게 되는데 지금 얘는 왼쪽 4개 오른쪽 4개이기 때문에 15까지로 봐서는 7.5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적당히 이렇게 줄여줄까요? 적당히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적당히 이렇게 줄이면 다시 한번 이걸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한 7.5니까 7.5만 넘지 않으면 되겠죠. 너무 7.5에 가까우면 좀 그러니까 한 요 정도 7을 약간 넘긴 상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레이아웃 제거를 눌러줘야 돼요. 레이아웃 제거를 눌러준 다음에 이 4개를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올려줄까요?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를 약간 이렇게 올려주고 자, 여기를 보면은 방송 시간에 얘하고 이 3개, 4개 얘가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정렬로 맞춰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 선택 컨트롤 누른 다음에 얘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총 4개를 선택한 다음에 형식에서 오른쪽 맞춤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저장을 눌러볼까요? 그리고 이 2개를 합칠 건데 합칠 때는 얘를 반드시 닫아줘야 돼요. 닫지 않으면 얘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얘를 닫아줄 거고 여기에다가 하이폼을 넣어줄 거예요. 얘를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넣어주기 위해서 디자인에 보면은 요거 보이죠? 하이폼 하이 보고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 클릭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넣어줄 때 기존 폼을 사용할 거예요. 방송 편성 관리 하나가 있는데 좀 전에 만든 하이폼이 되겠죠. 필드 8개 들어간 거 다음 그 다음에 직접 지정 폼 보고서에 지금 뭐로 하라 그랬냐면 관리 코드로 하라 그랬어요. 관리 코드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관리 코드 얘도 관리 코드 서로 같아야지 연결되니까 그 다음 마침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방송 편성 관리를 약간 검정색으로 바꿔줄까요? 그 다음에 얘가 보면은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잘 선택해 볼까요? 왼쪽에서 이렇게 올려볼까요? 아, 얘를 왼쪽에서 요렇게 요렇게 잘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맞춰 볼까요?
얘를 이렇게 맞추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폼 보기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완성된 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탐색 단추고 왼쪽에 레코드 선택기, 여기 나와 있는 게 레코드 선택기인데 하이폼에 있는 거는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를 없애야 돼. 얘하고 얘를 없애고 얘를 없애야 돼요. 나와 있는 거는 아래쪽에 탐색 단추만. 그래서 없애 볼까요? 없애기 위해서 일단 여기를 클릭할게요.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레코드 선택기 아니오, 탐색 단추 아니오를 눌러준 다음에 다시 폼 보기를 들어가면 없어졌죠. 여기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 없어졌고 여기를 없애줘야 되는데 여기는 큰 폼에 레코드 선택기를 없애야 돼요. 여기서 없앨 거면은 여기서는 다시 디자인 보기 가서 이번에는 얘가 선택이 돼 있죠. 여기서는 레코드 선택기만 아니오를 해주고 탐색 단추는 놔둘 거예요. 폼 보기를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래쪽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있죠. 자, 거의 다 됐는데 자, 이렇게 됐으면 일단 요 그림을 넣어줘야 돼요. 그림은 로고 3번의 특수효과 볼록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그림을 넣어줄까요? 그림은 디자인에서 여기 이미지 삽입이 있어요. 이미지 삽입을 클릭. 자, 이미지 삽입을 눌러서 여기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그림을 불러오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불러왔어요. 이런 식으로 불러왔고 요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보면 너비는 2로, 높이는 1로 해줘요. 여기서 가로 2, 세로 1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준 다음에 크기 조절을 전체 확대 축소 이렇게 해주고 특수효과를 블록으로 하라 그랬죠. 특수효과 여기 보면은 기본을 볼록으로 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보고서는 아직 보고서를 만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요거를 해주면 얘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해주고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지금 할 거는 완성이 됐고요. 여기까지 저장을 눌러줄까요? 아,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서는 종류가 저녁 방송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방송 시간이 17시 10분 이후면 저녁 방송 해당 시간 포함해서 그렇지 않으면 주간 방송으로 하라 그랬어요. if는 아까 전에도 식이 하나 나왔었는데 if식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아까 한번 if 함수를 했었는데요. if는 논리식이 나오고요. 그게 참이면 가2를 그렇지 않으면 가2가 나온다 그랬죠. 예를 들어 수량이란 필드가 100 이상이면 달성, 그렇지 않으면 미달성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4번에 3번은 방송 시간이 17시 10분 이후면 저녁 방송, 그렇지 않으면 주간 방송으로 표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방송 시간이 아까 시간에는 샵이 들어간다 그랬죠. 샵 오후 5시 10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녁 방송, 그렇지 않으면 주간 방송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줄까요? 여기다가 적어주는데 여기가 지금 종류지요. 종류로 바꿔줘야 돼요. 종류로 바꿔주고 얘를 여기다 그대로 적어줄 거예요. 여기다 그대로 적어줄 거고 자, 여기에서 는 IIF 가로 열고 방송 시간 이게 크거나 같다. 그리고 샵이 들어간다 그랬죠. 샵 안에는 시간 오후 한 칸 띄고 5시 10분 콜론 00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이제 시기고 이걸 만족하면 저녁 방송 쌍따옴표 저녁 방송 쌍따옴표 콜론 그렇지 않으면 주간 방송 콜론 쌍따옴표 그 다음에 가로를 열었으니까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엔터. 자, 볼까요? 폼 보기를 들어가서 보면 일단 저녁 방송 이거는 6시니까 저녁 방송 아래를 내려볼까요? 저녁 방송 이거는 5시 10분 전이니까 주간 방송 다시 아래쪽 탐색 단추 오전 8시 반이니까 주간 방송
오전 10시니까 주간 방송, 오후 7시니까 저녁 방송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저장하고 닫을까요? 저장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만드는 건데요. 보고서는 방송 편성 관리 현황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요. 방송 편성 관리 현황 왼쪽에 여기 방송 편성 관리 현황 선택하고 만들기에 보고서는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할까요?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한 다음에 얘 선택하니까 얘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요대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방송 요일부터 월 이용료까지. 자, 방송 요일 따닥. 그 다음에 프로그램명 구분 요 순서대로 클릭해 볼까요? 프로그램명 따닥. 그 다음에 구분 따닥. 방송 시간 따닥. 평균 시청률 따닥. 월 이용료 따닥. 자, 이 순서대로 들어갔으면 다음을 눌러주고 그룹 수준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방송 요일로 그룹화를 하라 그랬어요. 방송 요일로 금토는 금토끼리, 월부터 금까지는 이렇게, 토일은 이렇게 이제 그룹화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요일로 그룹화를 시킬 거니까 방송 요일을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방송 시간에 대해 오름차순이에요. 방송 시간 오름차순이면 점점 커지는 거죠. 가나다라 마바사 1, 2, 3, 4.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송 시간 선택하고 오름차순이고 요약 옵션을 선택해 볼까요? 요약 옵션을 클릭하면 여기서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밑에를 보면 평균 시청률에 대해서 평균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시청률에 대해서 평균과 총평균이 들어가 있으니까 평균 시청률에 대해서 평균을 눌러주고 총평균도 있으니까 여기를 선택해줘요. 얘와 얘를 선택해준다. 그 이유는 문제에서 평균 시청률에 대해서 평균과 총평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확인. 자, 됐고요. 다음. 자, 다음. 자, 수정을 눌러주고 이름을 뭐로 하라 그랬죠? 방송 편성 관리 현황 한 칸 띄고 보고서. 여기까지 되어 있고 한 칸 띄고 보고서. 그 다음에 마침. 자, 그러면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얘를 보고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불필요한 게 있어요. 얘 선택하고 딜리트. 얘 선택하고 딜리트. 그 다음에 보고서 보기. 인쇄 미리 보기를 볼까요? 오른쪽 하단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쳐야 되는데 디자인 보기에서 좀 고쳐볼까요? 일단 고치기 전에 이게 너무 글씨가 흐릿하니까 여기부터 눈금선을 드래그해서 형식의 글자를 검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2020년 7월 11일을 데이터 시리얼을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는데 얘는 약간 내릴까요? 약간 내리고 얘를 이렇게 올리면 되겠는데요. now. 이 now는 이걸 보면 현재 날짜가 10월 4일에 요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10월 4일이 아니라 여기 클릭해서 는은 나오고 데이터 시리얼 DATESERIAL 뭐로 하라 그랬냐면 2020년 7월 11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2020, 7, 11 이렇게 하고 다시 볼까요? 폼 보기를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자동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줄여서 적당히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이 내용을 보고 맞춰볼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방송 요일 들어가고 프로그램명 구분 방송 요일 들어갔고 이게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방송 요일 두 개를 선택하고 약간 줄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프로그램명이 먼저 들어가야 되죠. 프로그램명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하고 방송 시간은 조금 오른쪽으로 구분이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구분을 컨트롤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구분을 줄여서 약간 왼쪽으로 이동하고 방송 시간을 이렇게 문제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요.
평균 시청률을 약간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용료를 약간 이렇게 하는데 요거 약간 늘릴까요? 약간만 늘리겠습니다. 자,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해야겠죠. 이렇게. 자, 크기를 적당히 이렇게 조절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페이지 바닥글이 아니라 보고서 바닥글이에요. 그래서 얘를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얘를 내릴 거예요. 그 다음 얘를 복사를 해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얘를 아래로 화살표를 쭉 내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붙이고 얘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게 좀 어느 정도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면 인쇄 미리 보기 금토 월금 토일 요거는 맞게 들어갔죠. 금토 월금 토일이 맞게 들어갔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뭐 조금 고쳐야 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목을 궁서 24 굵게 밑줄 가운데 맞춤 자, 얘가 되겠고요. 얘를 일단 가운데로 놔주고 얘를 약간 좀 늘릴 거예요. 그리고 형식에서 궁서 엔터 글자 크기 24 엔터 글자 굵게 밑줄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할 거예요. 문제를 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인쇄 미리 보기를 가면은 이 밑에 요걸 없애야겠죠. 그리고 테두리 시청률의 테두리 없애야겠죠. 얘도 없애야겠죠. 왜?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디자인북에 가서 먼저 얘 선택 얘 선택해서 배경 스타일을 투명으로 만들고 투명으로 일단 만들고 나서 페이지 머리글 어, 여기부터 볼까요? 방송률 머리글을 다른 배경색을 색 없음 본문 클릭해서 색 없음 얘도 색 없음 색 없음으로 한 이유는 아까 전에 여기 테두리에 배경색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선 없음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인쇄 미리 보기 들으면 없어졌죠. 자, 평균의 테두리를 없애볼 거예요. 평균 테두리면 일단 얘를 왼쪽으로 조금 이동시킨 다음에 두 개 선택된 다음에 오른쪽에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가면 자, 이렇게 되죠. 어느 정도 맞춰져 가고 있고 자, 그러면은 요거를 테두리를 이제 넣어 줄 건데 테두리는 여기 테두리를 넣어 줄까요? 테두리는 디자인에 여기 보면 선이 있어요. 선을 클릭한 다음에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자, 넣어 주는데 오른쪽 보면 높이가 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높이를 이거를 좀 삐딱하게 그렸다면 0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걸 0으로 맞춰주고 높이를 0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 두께를 2로 맞춰줄 거예요. 2. 그 다음에 테두리 색깔은 뭐 기본이 지금 검정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옆에 클릭하면 검정으로 들어가 있죠. 얘를 한 요 정도 맞춰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얘를 복사를 할 건데 어, 약간 자 다시 한번 끝까지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높이 0에 두께 2로 되어 있고 자얘 선택된 상태에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얘를 밑에다가 넣어주고 넣어준 이유는 여기다 해주라 그랬으니까 일단 평균 밑에 다시 컨트롤 V 얘를 평균 밑에다가 넣어줄 거야.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얘가 복사가 되면서 칸이 밀린 거를 이렇게 해주고 얘 이렇게 해주고 얘를 그럼 얘도 올려주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인쇄 미리보기 보면은 이렇게 되죠. 거의 맞춰졌죠. 이 위치는 지금 얘를 이 머리글은 여기에서 얘를 말하는데 얘는 가운데 맞춤을 해줄 거예요. 얘만 가운데 맞춤을 이렇게 해줄 거고, 다시 인쇄 미리보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 문제를 보면서 맞춰야 돼요. 적당히 맞춰야 돼요. 얘를 보면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요거는 각자 맞춰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방송 요일로 그룹화를 했고 방송 시간에 대해 오름차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디자인에서 그룹화 정렬을 눌러보면 여기 보면 방송 요일로 돼 있죠. 그룹화가. 그리고 방송 시간으로 지금 오름차순이 돼 있어요. 정렬이. 자, 확인이 됐고 평균 시청률의 평균과 총평균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이 됐고, 굵게를 해줄까요? 굵게 지정. 그러니까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한 다음에 형식에서 굵게. 인쇄 미리 보기 보면은 굵게 돼 있죠, 여기. 굵게 들어갔고, 조건부 서식의 평균 시청률이 10% 미만이면 다음에 서식을 적용해서 빨강 배경을 노랑으로 해라. 10% 미만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는 평균 시청률인데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얘는 제목이니까 얘가 아니라 얘가 되겠죠. 여기에서 형식의 조건부 서식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갈까요? 형식의 조건부 서식. 자, 여기에서 새 규칙. 필드 값이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미만이니까 작다. 작다, 요거 다음 값보다 작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했던 10%는 100%를 1이라고 봤으니까 10%는 0.1로 본다. 그리고 글자 글꼴은 빨강으로 해주고 배경색은 노랑으로 바꿔준다. 확인, 확인. 자, 인쇄 미리 보기 가볼까요? 10% 미만이면 이렇게 돼 있죠. 10% 미만인 거는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정렬 안 맞는 거는 이제 각자 맞춰주면 되겠죠. 각자 그거는 맞춰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어, 요거는 이제 각자 이렇게 맞춰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자, 요거 글자가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거는 이게 짧아서 그런 건데 프로그램명을 좀 길게 해줘야 돼. 얘를 조금 길게 해줄까요? 프로그램명을 조금 길게 해준다면 프로그램명을 조금 길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보고서가 완성이 됐고요. 보고서가 완성이 됐으면 저장란추 누르고 하나 더 해줄 게 있죠. 앞서서 방송 편성 관리에서 이걸 눌러줘야겠죠. 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를 클릭하면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앞서서 했던 방송 편성 관리 현황 폼에 단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서 얘를 눌러줄 거예요. 디자인의 단추를 눌러주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바로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서 보고서 작업, 보고서 미리 보기, 다음 얘가 보여야 되니까 얘 맞고 다음 얘는 텍스트 보고서로 나오게 할 거예요. 왜 보고서를 나오게 하냐면 보고서라고 써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됐고 보고서 여기서는 보고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자 마침 그럼 보고서 들어갔죠. 얘 크기를 높이를 너비를 2로 해주고 높이를 1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줄 거예요. 왜 문제에서 얘도 똑같은 크기로 해주라 그랬으니까 가로 2에 세로 1이니까. 자, 그러면 다 됐네요. 다 됐어. 자, 이거를 폼 보기를 가면 얘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됐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완성이 됐고요. 요거 닫아주고 저장 얘 눌러주고 자, 마지막으로
레이블을 하나 만들 건데요. 레이블은 출력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돼요. 그리고 담당자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했으니까 반드시 담당자 정보라는 것은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려고 했으니까 얘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담당자 정보를 선택하고 얘를 반드시 선택하고 만들기에서 레이블을 클릭할까요? 여기 레이블 선택. 레이블을 선택해서 3, 4, 6, 4가 이제 바로 나오는데 바로 안 나오면은 3, 4, 6, 4를 선택해야 돼요. 3, 4, 6, 4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음 궁서에 여기에 지금 궁서의 10의 중간에 검정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고요. 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맞춰줘야 될 게 얘를 보면서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얘를 보면서 출력 형태를 보면서 담당 PD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담당 PD명은 아까 앞에서 보면 담당 PD명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이름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담당 PD명 그리고 뒤에 PD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담당 PD명 따닥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줘야 될 게 PD님까지 들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담당 PD명만 선택하면은 이름만 들어가요. 근데 뒤에 PD님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PD님을 내가 직접 여기 입력을 해준다. 두 번째 줄 담당 업무와 제작 경력이 들어가는데 담당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업무는 뭐 연애, 드라마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연애, 드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뒤에 담당이 없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한 다음에 뒤에 담당을 적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일단 입력하냐면 담당 업무를 따닥 누르고 뒤에 담당을 적어준다. 왜? 연애 담당, 드라마 담당. 그러니까 담당 업무에 들어가는 건 연애와 드라마만 들어가니까 얘를 넣어주고 한 칸 띄고 5년차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숫자만 들어가죠. 그래서 숫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요 가로까지 적어줘야 돼. 숫자만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한 칸 띄고 가로 열고 대가로 열고 제작 경력을 넣어주는데 제작 경력 따닥 제작 경력을 넣어주는데 연차라고 해주고 가로를 닫아줘요. 연차라고 하고 가로를 닫아준다.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엔터. 세 번째는 연락처가 들어가는데 연락 번호는 직접 입력을 해야겠죠. 연락처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근데 연락처가 들어가는데 앞에 세 개, 뒤에 두 글자만 들어가는데 일단 연락 번호를 먼저 적어야겠죠. 직접 입력. 연락 번호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갈 거는 연락처. 일단 연락처를 넣어 줄 거예요. 여기에서 뭐 어떤 함수를 사용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락처만 넣어주고 들어가서 left와 right 함수를 사용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여기까지 됐으면은 다음 누를까요? 자, 여기선 정렬 기준을 어떤 걸 할 거냐면 담당 PD명에 대해 오름차 순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PD명은 마치 출석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다 순으로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럼 담당 PD명 따닥 이렇게 들어가고 다음 자 수정에 체크하고 이 이름을 담당자 정보 한 칸 띄고 레이블 담당자 정보 한 칸 띄고 레이블로 할까요? 마침 자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인쇄 미리 보기 오른쪽에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첫 번째 글자는 좀 굵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다시 디자인북에 가서 첫 번째 선택하고 형식에 굵게 다시 인쇄 미리 보기 가면 첫 번째는 끝났죠. 첫 번째는 끝났죠. 자, 두 번째
연애 담당 2년차. 두 번째도 끝났네요. 두 번째도 끝났죠. 세 번째, 어, 연락번호의 연락처. 이거를 연락번호의 연락처인데 아까 전에 연락처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직접 입력을 했네요. 잘못해서 직접 입력을 했네요. 그럼 이거를 좀 수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게 연락처를 아까 따닥 눌러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여기만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다시 하는데 뭐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바꿀 수도 있지만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닫고 어, 방송 편성 관리 현황 레이블을 일단 지워볼까요?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면 담당자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기에 레이블을 선택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을 눌렀고요. 요거 그대로 다음 눌렀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를 보면은 담당 PD명이 들어가요. 담당 PD명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한 칸 띄고 PD님이라고 직접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애 담당인데 담당 업무에는 연애와 드라마만 들어가니까 여기서 담당 업무를 클릭하고 담당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한 칸 띄고 대괄호 열고 제작 경력을 넣어줬죠. 제작 경력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준다. 그 다음에 숫자만 들어가니까 여기에 연차라고 적고 대괄호를 닫아줬어요. 여기까지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연락 번호를 적어줬는데 여기서는 연락처를 넣어줘야 되죠. 근데 연락처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연락처를 직접 적었어요. 여기서는 연락처를 따닥 눌러서 갖고 온다. 앞에 뭐 두 글자, 세 글자든 뒤에 두 글자는 들어가서 고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다음. 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담당 PD명에 대한 오름차순이니까 담당 PD명 다음 눌러주고 수정을 해주는데 여기 이름을 담당자 정보 레이블로 하라 그랬으니까 한 칸 띄고 레이블. 자, 마침 이렇게 했죠. 다시 인쇄 미리 보기 가면 연락처 나오죠. 근데 아까 연락처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필드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연락처를 적어서 연락처가 들어간 거고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줄에 형식의 굵게를 해주면 인쇄 미리 보기에서 굵게가 나오고 두 번째 줄까지 됐죠. 문제는 세 번째인데 세 번째를 보면 연락처의 앞 세 글자와 뒤 두 글자를 이용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세 글자는 나오게 하고 뒤에 두 글자를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앞에 세 글자와 뒤에 두 글자를 레프트와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왼쪽에 들어갈 거는 연락처라는 필드에 왼쪽에 세 번째 세 개까지는 들어가고 뒤에 오른쪽에 두 개까지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있으면은. 그러면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게 들어가죠? 여기부터 네 번째부터 4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들어가죠. 그럼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보이는 뭐 온누리 PD의 연락처가 010 별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별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별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고 나머지는 왼쪽에서 연락처에 3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연락처 2개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수정을 좀 해볼까요?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해야겠죠. 여기를 클릭해서 레프트고 가로 열고 연락처 필드에
자, 연락처 필드에 쉼표 왼쪽에 3개를 그대로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AND 연산자를 적어준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게 뭐였죠? 여기에 들어갈 거는 다시하고 그러니까 뭐 아까 010 다시 할 때 다시하고 별표 4개 그다음 다시 별표 2개까지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었죠. 이렇게 요 4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공통적으로 들어갈 게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쌍따옴표 쌍따옴표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AND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라이트 함수가 들어가 있죠. 가로 열고 연락처 원래는 대괄호를 더 적어줘야 되는데 대괄호 안 적어줘도 들어갈 거예요. 연락처에 쉼표 오른쪽에 2개 대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엔터를 쳐볼까요? 엔터를 쳐보고 다시 한번 라이트의 오른쪽을 가보면 연락처에 아까 대괄호를 적지 않았는데 대괄호가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인쇄 미리 보기를 들어가면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왼쪽에 3개의 숫자와 오른쪽에 2개의 숫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요 결과물과 요 결과물이 똑같은지를 확인해 보고 같으면은 이제 이상이 없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2020년 7월 ITQ 엑셀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